Hi guys. 안녕하세요 여러분. 듣고 배우는 즐거운 복학. 어근학습을 통해 영어의 어휘를 확장시켜 나간다는 것은 영어를 단순한 공부의 대상, 즉 영어 자체가 목적이 되는 그러한 관계를 넘어서서 영어가 좋은 글, 그리고 논리적인 글을 즐길 수 있게 만들어주는 독해, 독서를 위한 매개체가 되도록 발전시켜 준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힘차게 한번 시작해 봅시다. 자, 6번째 단어는 꼭 필요한 단어입니다. 네, 그 뜻이 꼭 필요한, 없어서는 안 되는 indispensable 이라는 단어입니다. 어원부터 시작해 봅시다. First things first. 팀입니다. 미리 좀 찾아뒀습니다. dispense라는 단어는 이 어원의 학습이 약간 어렵습니다. 전제로 선생님이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저울이라는 스케일, 저울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천칭을 찾아봤는데 보시면 한번 보시죠. 천칭을 보시면은 네, 천칭이라는 게 어떻나요? 지금 우리의 저울처럼 누르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줄을 늘어뜨려서 접시를 받쳐서 물건을 얹어두는 거죠. 그래서 자, 줄이 매달려 있습니다. 물건을 얹어서 무게를 달 거예요. 그리고 그 무게만큼 금이라든지 은이라든지 돈을 나눠 주겠죠. 자, 요 개념 먼저 기억하시고 그 다음 다시 디스펜스로 넘어와서 디스펜스라는 단어는 두 가지 개념을 먼저 전제로 깔고 갈게요. 먼저 디스펜스라는 단어 자체의 뜻은 기본적으로 나누어 주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디스펜스라는 단어에다가 내가 with를 같이 쓰면은 디스펜스 with라고 하면은 내가 나눠주고 나니까 나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애버리다라는 뜻과 뭐뭐 없이 살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단어거든요. 자, 요 두 개의 뜻을 전제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네 번째 줄을 보시면은 어근을 먼저 볼게요. this라는 말은 out이라는 의미, off라는 의미 또는 away라는 의미, 바깥쪽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펜이라는 단어가 펜스라는 단어는 매달아 두다, 매달게 하다, 무게를 재다, 돈을 지불하다. 자, 다시 보시죠. 펜이라는 단어는 아까 저울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매달아서 자, 매달아 놓은 저울에다가 무게를 재어서 무게만큼 돈을 자, 나눠준다. 그래서 그 뜻이 처음에 우리가 봤던 여기에 나눠주다라는 의미가 됐던 거죠. 자, 처음으로 한번 올라가 보시죠. dispense라는 말은 dispose of, 처분해버리다. 자, 요거는 없애다라는, 여기 있는 없애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처분해버리고 deal or divide out, 나누어주다. 즉, 여기에서는 give out, 나누어주다라는 의미가 좀 중요해 보이네요. 기본적으로 나누어주다라는 의미이고, 두 번째 줄 끝에 보시면 disburse라는 말은 우리말로 돈을 지급하다, 지불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돈을 지불하다. administer라는 단어도 여기에서는 지급하다, 지불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지급하다. 그리고 distribute by weight, 무게에 의해서 distribute도 나누어 주다죠. 그러니까 돈을 나누어 주는 겁니다. 무게를 재어서. 이런 의미였고 결국 이 뜻 자체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pay out, 돈을 지불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나누어 준다. 물건을 나누어 주거나 또는 무게를 재어서 돈을 나누어 준다라는 의미가 dispense라는 단어죠. 자, 두 번째 달라 보시면은 medieval Latin, 중세 라틴어에서 이 dispense라는 단어 자체가 ecclesiastical sense, 그러니까 이 기독교적인 의미에서 볼 때 이거는 기독교적인이라는 뜻입니다. 기독교적인 의미에서 볼 때는 자, 허가를 grant, 부여한다.
허가를 준다, forbidden, 금지된 무언가를 하기 위한, 자, 허가하다, 금지된 무언가를 할 수 있게 허가를 해준다. 또는 omit, 생략해도 괜찮다. What is required, 필요한 것을, 그러니까 허가가 안 받아도 괜찮다. 뭐가 없어도 괜찮다. 자, 이런 개념. 두 번째, dispense with로 가고 있는 겁니다. 내가 뭔가 허가받지 않아도 괜찮다. 금지된 것을 할 수 있다. 뭐뭐 없이도 할 수 있다. 자, 계속 보시죠. 세 번째 줄. 결국 grant remission, remission은 면제입니다. 처벌을 면제해준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exemption from law, 법으로부터도 면제를, exemption도 면제입니다. 면제를 해준다라는 의미. 그래서 의미가 do away with, do away with라는 말은 뭐뭐 없이 지내다라고 해서 이 의미가 우리 get rid of나 아니면은 제일 첫 번째 줄에 나오던 dispose of, 첫 단락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dispose of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dispose of, 없애다, 처분하다. 내가 무언가가 없어도 괜찮다. 이런 의미죠. 결국 뭐뭐 없이 지내다는 do without의 의미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선생님이 박스 쳐놓은 단어들만 보면 여기에 give out, 나누어주다, 여기에 pay out, 돈을 지불하다, 또는 뭐뭐 없이 살다.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여기 나와 있던 dispense나 dispense의 with의 의미입니다. 첫 번째 단락은 dispense 의미, 두 번째 단락은 dispense with의 의미, 이렇게 되어 있고, 맨 마지막에 예전의 의미는 preserved, 보존되어 있다, dispensary에 나와 있다라고 했는데, dispensary는 이게 약의 조제실이라든지 아니면은 무료 진료소 같은 걸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의미는 저 첫 번째 단락에 나와 있는 요 나누어 주다라는 의미는 현재 무료 진료소에서 약을 나누어 주다라는 의미로 남아 있다라는 그런 뜻이고, 자, 다시 한번 보시죠. 나누어 주다, 무게를 달아서 돈을 나누어 주거나 물건을 나누어 준다. 그래서 나는 없이 산다. 요게 dispense입니다. 조금 어려웠지만 잘 한번 다시 한번 뒤에서 볼 테니까, 어근할 때 볼 테니까 잘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 우리 어근을 들어가 봅시다. 첫 번째 어근은 dispense입니다. dispense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누어 줘서 나는 없이 살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give out, 이게 제일 중요하죠. 나누어 준다. give out, 물건, 서비스, 돈을 나누어 준다. 아까 pay out도 있었죠. 물건을 나누어 준다, 돈을 나누어 준다. 또 하나가 뭐였냐면은 보시면은 물건을 나누어 준다, 또는 돈을 나누어 준다, 또는 약을 나눠 주다, 이런 의미가 되었었죠. 자, 이런 의미가 dispense입니다. 예문 보시면 a plan to devise a trash can, 쓰레기통을 만들겠다는 계획. 어떤 거냐? That could dispense coins, 동전을 나누어 주는 그런 쓰레기통. When litter was inserted, litter는 쓰레기입니다. trash도 쓰레기죠. 쓰레기가 들어갔을 때 돈을 주는 그런 쓰레기통을 만들겠다는 계획은 was rejected as too expensive. 너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비싸기 때문에 이게 거부되었다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지나가면서 쓰레기라는 단어 여기 보시면은 trash가 있었고, litter가 있었고, 그 다음에 rubbish가 있습니다. 그리고 garbage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쓰레기도 챙겨주시고, 자, dispense라는 단어를 보면은 우리가 꼭 챙겨둬야 되는 이런 게 형용사로, 자, 아까 꼭 필요한 indispensable. 자, 남에게는 나누어 줄 수 없는 겁니다. 또는 dispense with, 버리다, 처분하다, 없이 살다, 없이 살 수 없는 in은 부정이죠. 나눠 줄 수 없고 없이 살 수 없는, 꼭 필요한이라는 뜻입니다. 꼭 필요한. 그래서 이 동의어가 우리 integral이라고 하면 꼭 필요한이고 essential이라고 하면은 꼭 필요한. 이런
요 단어 반드시 챙겨 주셔야 되고, 자, 우리 명사의 형태 한번 잠깐 보시죠. 명사의 형태는 자, dispenser라고 하면은 a machine or container, 기계 또는 용기입니다. container 는 무언가를 담아놓는 용기를 말합니다. You can get something from, 네가 무언가를 얻을 수 있는 용기. 그래서 이 dispenser라는 단어는 우리가 배분기라고 합니다. 배분기, 나눠주는 기계. 이 배분기라는 단어는 보통 이제 이런 거 많이 써요. 돈을 나눠주는 ATM 같은 거, ATM, Automated Teller Machine이라고 하죠. 자동 지급기, Cash Dispenser라고 합니다. 또는 물을 나눠주는 식수대라든지 정수기를 Water Dispenser라고 하고, 그리고 우리 가축대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버튼만 누르면 음식이 탁 내려가요. 그런 음식을 나눠주는 기계를 Food Dispenser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장실에서 휴지가 하나씩 나오는 그거 있죠. 휴지 한 칸씩 톡톡 튀어나오는, 이거 휴지 나눠주는 기계라 이런 것도 dispenser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 이제는 dispense with도 봐야겠죠. 뭐뭐 없이 지내다라는 단어는 우리가 dispense with 또는 do without이라고 합니다. 이것 이외에도 우리가 뭐 do라는 말 대신에 go without이나 또는 live without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dispense with, go without, do without 이런 말들이 하나의 동의어로 볼 수 있고, 우리가 요 없이 지내다라는 말 자체가, 이런 말이 때때로는 get rid of나 do away with, 뭔가를 없애다라는 개념, 또는 우리 dispose of 이런 뭐뭐 처분하다, 버리다, 없애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쓸 수 있다라는 거, 여기까지 꼭 챙겨두시고, 자, 예문 한번 보시죠. They've had to dispense with a lot of luxuries since Michael lost his job. 그들은 많은 사치품들을 버려야 했다. 이번에는 자 보시면은 버리다, 처분하다, 버리다 정도의 의미로 쓰고 있죠. 자, 럭셔리는 사치품입니다. 마이크가 직장을 잃었기 때문에. He is an integral part of the job. integral이라는 단어는 아까 우리 봤죠? indispensable, 꼭 필요한, 없어서는 안 되는 팀의 일원이다. 그래서 우리는 can't do without him. 그 없이 우리는 계속해서 진행해 나갈 수 없다. 이번에는 버리다가 아니라 뭐뭐 없이 하다, 없이 지내다 이런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여기까지 보시고 다음 suspend라는 단어는 우리가 sus가 아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래에 대롱대롱 매달다라는 뜻입니다. 펜드라는 단어가 기본적으로 매달아서 무게를 재어서 돈을 나눠주는 거. 그렇죠? hang, 그리고 away, 그리고 pay 이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아래에 매달아도 대롱대롱 매달아두기 때문에 이게 누구의 것으로도 정해지지 않은 유보의 상태 또는 정압의 상태, 뭔가 좀 불안하게 매달려 있는 상태가 suspend의 느낌입니다. 자, 예문 한번 살펴보시죠. A lamp was suspended from the ceiling. 기본적으로 그냥 매달아두다는 의미, 아래에 매달다. 램프는 천정에서 아래에 매달려 있었다. 첫 번째 뜻. 두 번째 뜻, 생산은 has been suspended. 유보되었다 while safety checks are carried out. 안전 조치가 이행되는 동안에, 안전 조치가 carry out은 이행이나 실행입니다. 안전 조치가 실행되는 동안에 생산이라는 것은 중단되었다. 자, 얘는 유보, 중단 이런 의미로 썼죠. 아까 말했지만 뭔가 불안한 상태로 매달아 두는 겁니다. The police officer was suspended. 경찰관은, 이건 정학이 아니라 정직이겠죠? 정직되었다. While the complaint was investigated. complaint는
불평인데 여기에서는 민원사항이 되겠죠. 민원이 조사될 때 되는 동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뜻 매달다, 두 번째 뜻 유보하다, 세 번째 뜻 정황시키다. 이렇게 세 개의 의미가 여기에 쓰여져 있고, 그리고 우리가 suspend라고 한다면은 이 명사 형태를 안 볼 수가 없는데 기본적으로 suspension입니다. suspension은 여기에 세 가지 뜻이 다 있습니다. 첫 번째 매달아 두는 거, 두 번째 유보, 세 번째 정합. 이 세 가지 의미가 다 있고, 기본적으로 우리 suspension bridge라는 표현 생각해 보면은 현수교라고 하죠. 현수교라는 말은 매달 현자 늘어뜨릴 숫자라고 해서 긴 줄을 위에다가 고정을 시키고, 그리고 그 줄에다가 다리를 매달아 두는 겁니다. 줄을 늘어뜨려서 매달아 두는 그런 형태. 그래서 매달아 둔 다리다라고 해서 현수교라고 합니다. 매달다라는 뜻. 그리고 우리가 독특한 명사 형태로 서스펜스가 있습니다. 서스펜스 스릴러라는 거 들어봤죠? 서스펜스도 마음이 서스펜드는 아래에 매달려서 안정적이지 못하다고 이야기했죠. 마음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텐션 같은 거예요. 우리가 서스펜스라고 하는데 뭔가 긴장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서스펜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우리 이런 단어 말고도 우리가 suspenders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명사로 아래에 매달려 있는 거는 똑같아요. 근데 s가 붙었죠. 그러니까 뭔가 짝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아래에 매달린 짝을, 이건 멜빵입니다. 멜빵을 suspenders라고 표현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단어 챙겨주시고, 다음 impending, 안에 매달려 있는 impending을 보시면은 coming or likely to happen very soon, 곧 발생할 것 같아 라는 그런 의미죠. 우리말로는 임박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임박한, 긴박한 이런 뜻입니다. 뭔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문 보시면 an impending surge, surge는 갑작스러운 급증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갑작스러운 큰 파도나 바람을 말해요. 그래서 impending surge, 다가오는 파도는 appeared ready to overwhelm her. 파도나 바람일 수도 있는데 갑작스러운 바람이 그녀를 overwhelm은 최근에 봤었죠. 압도하다. 그녀를 압도할 준비가 된 것 같았다 라는 뜻입니다. 자, impending이라는 단어는 임박한이라는 단어를 반드시 이 동의어들을 알아야 하는데, 임박한이라는 단어들 한번 보시죠. 정말 많습니다. 쭉 보셨죠? 자, 어떻게 할지 이렇게 사라지게 다시 한번 보면 impending, imminent, upcoming, looming, pressing, urgent, about to happen. 이 중에 impending, imminent, 임박한, 다가오는, looming이라는 단어도 출제된 적이 있는 단어인데 이거는 서서히 나타나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도 임박해서 서서히 나타나는 거죠. pressing도 뭔가 압박하는 의미라 pressing이나 urgent는 좀 시기적으로 임박한보다는 뭔가 그런 의미에다가 긴박한 느낌, 아주 급한 느낌이 더 있죠. about to happen, about to 막 뭐뭐 하려 하는 겁니다. 막 발생하려 하는 것. 또는 우리 주변 모퉁이에 있다 할 때 around the corner 라는 표현도 임박했다라고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around the corner 이 단어까지가 임박한 이런 의미로 쓸 수 있는 표현이고, impending이라는 단어가 좀 어울리는 표현들을 써보면은 예를 들어서 impending disaster 하면은 임박한 자연재해가 다가왔다, 또는 impending crisis, 임박한 위기, 그리고 impending danger, 임박한 위험, 이런 단어들이 impending과 굉장히 어울려서 같이 쓰는 표현입니다. 여기까지 챙겨주시고, 자, 매달다라는 표현에서 빠질 수 없는 게 있죠?
아래에 매달아두는 depend입니다. D라는 단어가 down이거든요. 그래서 suspend처럼 얘도 아래에 매달아두는 겁니다. 아래에 매달다. 그래서 depend는 따로 쓰기보다는 depend on이라고 해서 의존하다라는 뜻을 많이 쓰죠. 이 단어도 한번 보시죠. 와, 동의어 정말 많습니다. 자, 다 보셨나요? 내가 어떻게 할지 짐작이 되시죠? 네, 사라집니다. 다시 나타납니다. 자, depend on, rely on. You can count on me. 나한테 기대도 돼. rest on, lean on me. 나에게 기대. 자, 기대다, 의존하다. fall back on.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대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on을 썼죠. 그리고 요 두 단어도 복병인데 resort to. 어디 어디에게 몸을 돌려서 기대는 겁니다. 여기는 to를 썼죠. 자, 의존하다라는 단어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자, 매달다라는 펜드라는 단어가 또 어떤 게 있을까 보시면은, 자, 반도라는 단어는 peninsula입니다. 그치, 대륙의 끝에 매달려 있다. 진자, 시계의 추, 이거 뭔지 아시죠? 진자 운동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펜들럼이라고 합니다.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죠. 그리고 맹장 부록이라는 거 우리 appendix, 자, 끝에 매달려 있다라고 해서 appendix라고 합니다. 뭐 이것 이외에도 우리가 이 펜드라는 단어가 매달려 있다라는 뜻인 거는, 예를 들어서 목걸이의 끝에 매달려 있는 거 우리 뭐라고 하죠? 펜던트라고 이야기합니다. 펜던트. 이것도 매달려 있다. 그리고 이게 어근적으로는 좀 다른 어근을 가지고 있지만 여기에 매달다라는 의미로 같이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는 단어도 있는데, 자, 피니스, 우리 뭐냐면 고추죠. 고추. 남자의 고추입니다. 피니스도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라는 의미에서 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발음이 이 피넷, 땅콩하고 발음 비슷하죠. 그래서 옛날에 캐메론 디아즈 선생님이 정말 좋아하는 배우인데, 이분은 예쁘기도 하지만 사회적인 어떤 봉사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기부 같은 것도 참 많이 하고 이래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배우입니다. 환경운동도 하고. 이 사람이 나왔던 영화 중에 피너츠성이 있습니다. 피너츠성이 고추의 노래죠. 제목 보시면 알겠지만 야한 그런 로맨틱 코미디입니다. 그래서 피넛, 이것도 매달려 있다. 그러면 우리 펜이라는 단어가 매달다의 의미에서 왔다라는 게 사실상 우리 좀 기억에 잘 남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매달다의 의미의 펜을 받고, 이제 판들라는 단어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매달아서 무게를 잰다라고 했죠. 무게를 재서 돈을 나눠주다 이렇게 갔는데, 여기에 판은 무게를 재는 겁니다. 무게를 재어서 생각의 경중을 한번 생각해 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ponder는 think carefully about something, 무언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다, 이런 뜻이 되죠. 곰곰이 생각하다. 자, 요 ponder라는 단어도 동의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자, 심사숙고라는 명사의 의미 보겠습니다. contemplation, deliberation, reflection, careful consideration. 그래서 우리 이거는 명사의 형태로 선생님이 이렇게 썼는데, 동사의 형태로 좀 보자면은 우리가 여기 ponder 같은 경우에는 ponder 다음에 뭐 오늘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여기에 contemplate는 그냥 타동사로 쓰고, 그다음에 deliberate도 오늘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reflect는 오늘 반드시 쓰죠. 전 개인적으로 뭐 오늘 쓰고 안 쓰고가 독해에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ponder, contemplate, deliberate, reflect on. 다만 여기에 마지막에 여기에 reflect on 같은 경우에는 이 on을 쓴다라는 것 좀 알려두시죠. reflect on. 이건 오늘 안 쓰면 반사하다나 숙고하다라는 의미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중요하고, 자, 이렇게 무게를 재다라는 의미에서 오는 펜의 단어입니다. 연금,
무게를 재어서 노동의 무게를 재어서 돈을 지급한다. 펜션입니다. 보충 보완하다. 저울의 무게를 재어서 한쪽으로 기우는 것에 대한 보완을 해준다 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보시면은 펜션은 노동의 무게를 재어서 돈을 지불한다 라는 뜻이고, compensate는 자, 저울의 무게를 재어 기우는 쪽을 보완한다, 보충한다 이런 의미죠. compensate는 물론 동의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compensate 이 동의어는 그렇죠. make up for 보충하다, 보완하다. compensate for, make up for 이렇게 동의어입니다. 우리 여기까지 챙겨주면은 어근에 대한 학습은 이제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우리가 할 거는 사전이죠. 우리 indispensable 이 단어를 사전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ndispensable이라는 단어는 보시면은 없어서는 안 될, 나누어 줄 수 없는 꼭 필요한 이런 의미입니다. 예문 보시면은 Cars have become an indispensable part of our lives. 자동차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이 되었다. She made herself indispensable to the department. 그녀는 department라는 단어는 부서입니다. 부서. 그리고 주의할 점, department store라고 하면은 이런 작은 부서들이 모여 있는 백화점이 되죠. 그 부서에서 꼭 필요한 사람,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되도록 했다. A good dictionary is indispensable. 좋은 사전은 꼭 필요하다 for learning a foreign language. 외국어 학습에 있어서. 그래서 essential이라든지 아까 우리 integral 이런 단어 동의어로 우리 봤었죠. 여기까지 우리는 꼭 챙겨두도록 합시다. 그리고 우리 사전을 본 김에 이번에는 하나만 더 보죠. 우리가 dispense란 단어를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이 단어가 약간 어려우니까 dispense란 단어는 자 여기 보시면은 먼저 나누어 주다, 내어놓다. The machine dispenses a range of drinks and snacks. 그래서 dispense를 하는 기계 이런 것들을 dispenser라고 했죠. snack dispenser, drink dispenser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 기계에서는 다양한 음료와 스낵을 나누어 준다. 두 번째 문장. 그 기관은 dispenses free health care to the poor.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리고 약사가 약을 조제하다라는 단어까지 여기에 나와 있죠. 약을 나눠주다, 서비스를 나눠주다, 물건을 나눠주다. 그리고 dispense with까지 나와 있죠. 밑에 debit cards dispense with the need for cash altogether. 현금에 대한 필요성을 완전히 없애고 있다. 자, 없이 살다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 그냥 없애다라는 의미. 자, 동의 한번 우리 복습 한번 해보죠. dispense with는 우리 do without이나 go without이나 live without 이렇게 썼었죠. 이렇게 뭐뭐 없이 살다, 뭐뭐 없이. 자, 얘는 뜻 자체가 뭐뭐 없이 살다 이런 뜻이고, 이런 의미 말고 이렇게 뭐뭐를 없애다라는 의미로 썼을 때는 get rid of라든지 do away with라든지 또는 dispose of라고 했습니다. 이런 의미도 되고, 이게 dispense with라는 의미였습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사전 살펴보면, 자, 마지막입니다. Last but not least, example sentences. 첫 문장부터 바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The one basic skill that stands out as being indispensable for success in every profession. 자, profession이라는 단어 직업입니다. 직업,
profession, 자 동의 한번 보죠. vocation, occupation, 물론 job 또는 career 이런 것들 전부 다 직업입니다. 모든 직업에 있어서 성공에 꼭 필요한 것으로 stand out은 부각되다, 두드러지다, 두드러지는 하나의 기초 기술은 is ability to talk to people, 대화하는 능력이다. 어떤 직업에서든 인간관계를 잘할 수 있는 대화의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문장이었습니다. 두 번째 문장. Becoming indispensable can be as much about how you work as what you produce. 지금 여기 보시면은 as is라는 표현 보이시죠? 꼭 필요한 존재가 된다라는 것은 how you work, 어떻게 일하느냐에 대한 것이다. What you produce. 그러니까 여기 핵심은 어떻게 하느냐다. 무엇을 만들어내느냐가 아니라 무엇에 대한 what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how에 대한 이야기다. 라는 게 이 글의 중점 내용입니다. 다음 문장 보시죠. We are creatures of habit when it comes to business living. 자,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오네요. when it comes to, 뭐뭐에 대하여, 뭐뭐에 관하여. 비즈니스를 일이라고 했습니다. 살아가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습관의 동물이다. For most of our activities, 우리 활동의 대다수에 대해서 이러한 루틴, 반복적 일상, 즉 아까 앞에서 나오는 habit, 습관을 말하는 거죠. 습관이라는 것은 indispensable, 꼭 필요하다. 이거 어떤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모든 일에 대해서 creative 할 필요가 없다. 인간은 모든 일에 대해서 creative 하면은 정말 고통스러울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거죠. 오늘은 이빨을 오른손으로 닦았으니까 내일은 왼손으로 닦고 그 다음 날은 발로 닦고 한 번은 칫솔을 두고 머리를 흔들어 닦고 모든 이빨 닦는 방법을 나는 바꿔봐야겠다. 자, 이빨 닦는 것뿐만 아니라 만사가 모든 게 다 그렇다. 걷는 것을 내가 이번에는 이렇게 걸었으니까 오늘은 물구나무, 오늘은 기어간다. 계속 바꾼다. 모든 것이 크리에이티브하다. 우리는 살아갈 수 없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일상의 부분은 습관이 필요한 거예요. 나머지 부분은 크리에이티브하게 살면 되는 거죠. 그 나머지 정말 중요한 부분만. 자, 요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질문 보시죠. 오늘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조금 길죠? 괜찮은 질문이라 선생님이 길게 그대로 놔뒀습니다. 먼저 독해를 한번 해보시고 이야기를 들어보죠. Science of course, 물론 과학이라는 것은 is an indispensable source of information. source는 원천이라고 합니다. 꼭 필요한 필수 불가결한 정보의 원천이다. For the contemporary writer. 여기서는 현대의, 동시대의라는 뜻도 있습니다. 현대의 작가들에게 있어서는 과학이라는 것은 꼭 필요한 정보의 원천이다. 그러니까 과학을 가지고 작가들이 글을 쓴다. It is furthermore, 이 과학이라는 것은 게다가 a necessary part of his highly technological environment, 그의 고도로, 자, highly는 고도로 또는 매우입니다. 매우 기술적인, 과학기술적인 환경의 필수적인 부분이 바로 과학이다. 그러니까 현대의 작가는 원시시대에 사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과학과 관련된 이런 환경에서 살고 있다. 그리고 과학을 기반으로 글도 쓰고 있다. thus, 그러므로, thus라는 말은 therefore나 또는 hence라는 단어하고도 유사합니다. 그러므로 it is also an inevitable component, inevitable, 불가피한 component, 구성 요소이다. 과학이라는 것은 뭐의? 그의 sensibility는 감수성이에요. 그의 감수성과 그리고 a decisive, even if often unrecognized, 종종, 자, unrecognized, 인지되지 못하더라도,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종종 아주 decisive, 결정적인 구성 요소이다. 결정적인 그의 creative imagination, 창의적인 상상력에 있어 결정적인
자, 다시 보시죠. 앞에 네 번째 줄까지 과학이라는 것은 작가에게 꼭 필요하다. 그러므로 과학이라는 것은 그의 문학적 감수성과 그리고 창의적인 상상력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 하지만 자,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되죠. 작가에게 있어 앞부분까지는 작가에게 있어서 과학은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과학이라는 것은 not in itself, in itself라는 단어 그 자체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로. 이 단어도 굉장히 중요해요. in itself, 과학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뭐가 아니다. not elemental, elemental이라고 하면은 fundamental, element가 요소죠. 근본 요소적인, 즉 근본 요소적이란 말은 근본적인이고 근본적인. wellspring은 well이 우물이죠. 우물이 spring이 솟아오르는 게 spring이에요. 그래서 얘는 우물 같은 거고 우물이고 여기서는 원천, 즉 아까 말했던 source라고 쓰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학의 원천은 아니다라고 했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과학이 작가의 감수성이나 상상력에 매우 중요하지만 과학 그 자체로는 문학의 원천이 되지는 못한다. 즉 뭐가 꼭 필요하다? 이 글에는 나와 있지 않은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뭐가 필요하다? 플러스 알파가 뭐다? 이거겠죠. 예술적인 창조 행위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게 이 글의 아마 뒤에 나오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제가 꼭 이 시점에 여러분께 원하는 거 있죠? 자, all I want you to do is to review it. 복습 꼭 한번 해보시고요. Let's call it a day. 오늘은 여기까지. See you later. Bye.